유방 촬영은 기계 앞에 서가지고 유방을 이렇게 한번 짜부 시키고 한 번 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짜부를 시켜서 악소리 나게 아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트라우마가 한번 있으신 분들은 유방 촬영에 대해서 그냥 엄청난 거부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실제로 유방 촬영 때문에 오히려 안에 있는 암세포가 터져서 암이 번진다더라,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환자분이 있더라고요. 유방 촬영은 유방 촬영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제가 이렇게 입이 아프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유방 촬영을 정말 안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유방 촬영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석회화를 발견해 주니까. 초음파에서는 아주 미세한 석회화가 안 보이지만 촬영에서는 당연히 보이거든요. 착한 석회화도 있고 나쁜 석회화가 있는데, 미세 석회화가 나쁜 석회화예요. 미세 석회화는 말 그대로 미세한 석회화 가루거든요. 그래서 이 석회화 가루를 보통 유방 조직들이 이제 만들어냅니다. 착한 석회화는 덩치가 일단 커요. 크기 때문에 초음파에서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미세 석회화는 되게 작아가지고 초음파에서 안 보여요. 근데 엑스레이에서는 석회화를 디텍션 하는데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즉 엑스레이는 여러분 뼈는 다 보이는 거 아시죠? 이것도 일종의 뼈가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뼈가루이기 때문에 초음파에서는 안 보인다. 하지만 이게 엑스레이에서만 유일하게 보인다. 석회화라는 거는 절대로 무시하시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분의 유방 검사 오늘 했을 때 오늘 완벽하게 정상이에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그 두 개를 다 했을 때만 가능하고요. 초음파만 하시고 엑스레이 안 찍으신 분은 절반만 정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편독지에도 써놔요. 유방 촬영을 안 하셨기 때문에 추후 촬영이 반드시 요구된다, 이런 식으로 꼭 그것까지 확인을 해서 정상인 걸 확인을 해야지 유방이 다 깨끗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초음파와 같이 동반되어야 할 중요한 검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맘모그램이라고 하는 유방 촬영이 굉장히 중요한 그 단적인 예시가 이번 달과 저번 달에 이어서 연기 유방암 환자분들이 지금 나왔는데, 제가 초음파를 했잖아요. 정상이었어요. 초음파에서는 깨끗했는데, 제가 어제 한 분은 혹시나 해서 엑스레이 찍고 가자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분은 이제 나이가 아직 만 40세가 안 되셔가지고 안 찍어도 되는 나이긴 했는데, 그래도 치밀도가 높으니까 한번 확인만 하자 했더니 웬걸 석회가 있었어요. 이분이 또 이제 다른 데서는 또 괜찮다고 해요. 저한테 많이 오시는 분들이 다른 병원에서 석회가 있는데 괜찮았어요 라고 들은 분, 또는 석회 없다고 들었다고 하셨던 분들이 저희 병원에 왔는데 찍어보니까 의외로 또 석회가 있는 분들이 많은 게, 기계랑 사람이 되게 중요해가지고 실제로 크게 차이가 안 나는 날짜에서 다른 병원에서 찍고 오신 분 사진과 저희 의원에서 찍은 유방 촬영 사진 보면은 석회화가 확연히 좀 다른 게 좀 보여요. 물론 초음파도 사람이 되게 중요한데 엑스레이는 또 기계까지 중요하구나, 이것도 제가 이번에 사뭇 느꼈던 점이었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외부 다른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던 분이었는데 석회화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제거를 이제 부분적으로 하면서 조직검사 들어간 거죠. 조직검사라고 해서 엑스레이 조직검사가 따로 있거든요. 했더니 이제 유방암 연기가 나와서, 이런 걸 제가 볼 때마다 저도 간담을 쓸어내리거든요. 다른 병원은 뭐 괜찮다고 지켜보자는데 왜 너는 또 떼라 그러냐.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겪어보다 보면 이런 아이는 찝찝하구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방 촬영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요. 좋은 기계 있는 곳에서 촬영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유방 촬영이 일단은 아파서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유방 촬영은 기계 앞에 서가지고 다양한 자세로 유방을 이렇게 한번 짜부 시키고 한 번 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짜부를 시켜서 납작하게 판때기 같은 거로 이렇게 쫙 눌린 다음에 찍어요. 그래서 불편하고 되게 아파하세요. 그것 때문에 다 싫어하죠. 어떤 분은 정말 막 눈물이 찔끔 나게 악소리 나게 아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트라우마가 한번 있으신 분들은 유방 촬영에 대해서 그냥 엄청난 거부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대이신 분들은 싫어하시는 거죠. CC뷰라고 해서 이렇게로 한번 찍어서 정면으로 한번 찍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ML라고 해서 4분면 촬영이거든요. 옆으로 찍는 건데, 그렇게 해야지 유방 전체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슴 근육까지 포함해서 잡아 당겨서 찍기 때문에 좀 그래서 아픈 거죠. 사실은 그게 찍는 테크니션의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요, 노련하게 잘 찍는 방사선사도 있고, 그 다음 그거랑 더불어서 기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좋은 기계 같은 경우에는 통증을 조금 덜 하면서 이제 유방 촬영을 가능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금을 들여서 되게 좋은 기계를 사드렸거든요. 저희 병원에 있는 기계가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최고 좋은 기계라고 자부를 하는데, 이 기계로 찍으신 분들은 다행히 아직까지 막 그렇게 아프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다른 병원에서 제가 예전에 일할 때도 보면은 비명 소리가 막 들렸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저희
대병원에서 비명 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 장치도 되게 중요하고요. 찍는 분의 기술력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어떤 그 환경에서 찍느냐에 따라서 통증이 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막연한 공포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촬영에 대해서 아파서 안 찍으려고 하시는 분은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분은 실제로 유방 촬영 때문에 오히려 안에 있는 암세포가 터져서 암이 번진다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들으신 분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에이, 설마 그런 말이 있겠어 했는데 실제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환자분이 있더라고요. 유방 촬영으로 인해서 나쁜 세포가 터져서 번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절대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유방 촬영 자체가 방사선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를 찍어서 암세포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또 댓글도 실제로 제가 본 적도 있고요. 유방 촬영 때문에 유방암 생기는 케이스는 저 아직까지 못 봤어요. 아직까지 교과서에 나온 적도 없고요. 발표된 적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CT 같은 경우는 저도 그래도 공감은 하거든요. 왜냐면 조형증강 복부 CT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찍을 때 10mSv라고 해서 그런 노출이 되는 양인데 제가 이제 수련 받을 때도 보면은 할 수 없이 이제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양상을 체크를 해야 돼서 매일 거의 뭐 한 달 동안 뇌 CT 찍으시는 환자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거에서 뇌 종양이 생기냐? 절대 안 그렇거든요. 유방 촬영은 하물며 그거보다 훨씬 약한 양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건강검진할 때 누구나 흉부 엑스레이 되게 쉽게 찍잖아요. 이게 흉부 엑스레이가 굉장히 낮은 방사선의 노출량인데 이거 몇 장 좀 더 찍는 거 수준이거든요. 유방 촬영 자체가 그렇게까지 위험한 수준이 아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찍는 거는 절대로 뭐 유방암을 뭐 오히려 키우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유방암을 빨리 찾아주는 순기능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유방 촬영에 대해서 공포심을 버리시고 유방 촬영을 더 하셔야지 초기에 발견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랑 더불어서 초음파를 같이 꼭 하셔야지 내 유방은 완전히 100%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봐야지 아는 거라서 뭐 100번 들어봤자 제가 사실 모르거든요. 봐야지 알지만 일단 이쁜 석회라고 들으셨으면 제 상식선에는 양성 석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양성 석회가 갑자기 유방암을 시사하는 미세 석회화로 돌변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성 석회화가 있다고 진단 받으신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 유방 촬영했더니 석회화가 있는데 모양이 이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렇게 진짜로 말을 해요. 다만 추적 관찰을 그냥 해라 이 소리는 개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미세 석회화가 다른 데서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석회화를 보려고 추적 관찰을 하는 거지 이미 예쁜 모양일 아이는 유방암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게 있나 없나 체크하는 용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회화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양을 봐야지 되게 알 수가 있어서요. 미세 석회화가 모양이 되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그 석회화들이 또 문제가 한 부위에 모여 있으면 되게 안 좋은 거고요. 유방 전체에 그냥 소금을 뿌린 것처럼 쫙 퍼져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괜찮아요. 근데 그래도 조직 검사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좋긴 하지만 웬만하면은 유방 전체에 전반적으로 석회화가 그냥 쫙 뿌려져서 발 디딘 틈 없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유방암 가능성이 조금 낮아진다고 보시면 되고 한 구역에 뭔가 예를 들어서 1cm, 2cm 그런 구역에 석회화들이 굉장히 군집을 해서 모여있다. 그건 되게 위험한 사인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모양도 중요한데 모양이 뭔가 가늘고 비정형스럽다. 모양이 뭔가 정해지지 않고 뭔가 그릴 수 없을 만큼 자기들 멋대로 생긴 석회화들이 보인다. 그러면 악성 석회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케이스도 조직 검사를 이제 하셔야 되는 거라서 거기 선생님께서 거기 맞춰서 1년에 한 번씩 추적 검사 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석회화가 좀 잘 생기는 체질도 있고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유선염을 심하게 앓았다거나 예전에 젖을 말리는 과정에서 석회화가 침착되는 분도 있고요. 그거 말고도 또 착한 혹 같은 경우에도 쉽게 얘기하면 수명을 다해가지고 늙어버리거든요. 그런 애들이 그때 또 석회화를 만들어내요. 그런 케이스도 있어서 보통은 착한 석회화들이 그런 거에 속하죠. 지방종이라고 하는 거는 종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을 되실 수 있는데 엄연히 지방종은요 유방층에 생기는 종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방층 위에 또 지방층이 있거든요. 여자 가슴은 지방이라고 얘기 들어봤잖아요. 살찌면 그 지방층이 두꺼워지고 커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층에 생기는 게 지방종이고 지방종은 절대로 유방암으로 안 가요. 차라리 뭐 지방 악성 종양으로 갈 수 있는데 얘가 유방암으로 안 가기 때문에 지방종 자체는 저는 제거하러 오신 분이 있어도 안 빼드리거든요. 단순 지방종이기 때문에 조직검사 했을 때 양성 나왔으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달고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사이즈가 근데 너무 커져서 나는 배기 싫을 정도다. 그러면 수술로 제거하셔도 돼요. 그거는 미용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빼는 거고요. 그거 외에도 무록도 마찬가지인데 무록 같은 경우는 지방층이 안 생기고 유방층이 생기는 게 맞아서 유방 종양에 속하거든요. 근데 보통 전형적인 무록 같은 경우는 낭종이라고 해서 유방암과 관련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도 대부분 추적 관찰을 하면 되는데 다만 일부 무록 같은 경우가 착한 척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초음파를 보면은 대충 알기 때문에 나쁜 케이스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무록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때는 뭐 조직 검사를 하든지 다른 후처치가 필요할 수 있고요. 이번에 제가 0.3cm 유방암 환자도 제가 이번에 발견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작아도 유방암일 수 있고요. 사이즈가 되게 커도 착한 놈일 수 있어요. 하지만 착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계속 커지고 모양이 슬슬 바뀐다. 그러면 나쁜 아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조직 검사가 필요할 수 있는 거죠. 완전히 가슴 사이즈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유방암 같은 경우는 한국 여자분들이 대부분 가슴 작잖아요. 근데 유방암이 정말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다 보면은 사이즈랑 상관없이 치밀도가 높아서 유방암이 잘 걸리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 좁은 서울에 다 좋다고 이제 모여 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면적은 이렇게 작지만 굉장히 밀도가 많단 말이에요. 그 안에 유관도 그렇고 유선, 뭐 소엽, 뭐 실질들이 꽉꽉 차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방 암세포가 태어날 확률도 올라가는 거고요. 면적은 되게 넓어도 즉 서양 여자처럼 가슴은 되게 크지만 치밀도가 되게 없어서 띄엄띄엄 있는 유방 조직과 굉장히 좁은 면적이 밀착도가 높은 그런 유방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아무리 작아도 유방 치밀도는 굉장히 높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과는 가슴 사이즈와 전혀 상관없다. 꼭 아셔야 됩니다. 보통은 미레라는 자궁에 삽입하는 그 이제 호르몬제 피임 도구고, 그다음에 요즘에 또 임플라논이라고 해서 팔뚝에도 또 심는 조그만 철심 같은 거 심거든요. 걔네 둘 다 똑같이 프로게스테론 제제예요. 근데 이제 미레나 같은 경우가 이제 임플라논 팔뚝에 심는 것보다는 유방암 위험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정확하진 않고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먹는 경구 피임약보다는 훨씬 낫다. 왜냐면 유방암이 워낙 많이 걸리는 게 에스트로겐 때문에 많이 걸리잖아요. 경구 피임약은 에스트로겐이랑 프로게스테론 복합 제제가 많기 때문에 유방암과 관련성이 좀 있지만 미레나 또는 임플라논 자궁 내 장치들은 프로게스테론 순수 제제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는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뭔가 너무 오랫동안 장치를 삽입하거나 또는 유방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삼가해라 권고는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호르몬 제제니까 완벽하게 100%는 이제 보장을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일반 경구 피임약이나 또는 뭐 호르몬제에 비해서는 안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여러 이제 궁금해하셨던 것들을 추려서 일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시간 나는 대로 영상에 올라온 댓글들 확인하려고 하고 있긴 한데 많이 부족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제작진들의 도움을 구해서 많이 올라오는 질문들을 항상 추려서 다음에도 Q&A 시간 가져볼 예정이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영상에다가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다음번에도 제가 그런 거 잊지 않고 모아놨다가 한 번씩 이렇게 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괜찮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